아, 재영아. 네네, 형. 아, 중계 잘 봤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야, 정말 최고다, 야.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 네, 예. 메시가 들어가려고 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슴 쪽, 엠블럼 쪽을 이렇게 만졌는데 네. 메시가 심장을 만집니다. 이게 무슨 드립입니까? 거기가 심장이 있지 않아요? 그 위치에? 오른쪽에 심장이 있나요? 사람이? 우심장이야? 아, 메시는 두 개의 심장이죠. 무슨 말도 안... 딱 메시한테 어서와 프랑스 리그는 처음이지 이런 분위기였죠. 야, 지옥이 온 걸 환영한다. 리그 안 거칠죠. 예. UFC 보는 것 같았다. 이런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원래 이제 프랑스 리그가 좀 터프해요. 그래가지고 공격수들이 이러한 터프함 때문에 골을 넣는 게 쉬운 리그가 아니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거든요. 메시가 그걸 한번 제대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메시의 데뷔전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 경기는 상당히 좀 많은 관심들, 또 많이 지켜본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카메라가 선발로 뛰지 않은 메시를 선발로 뛴 웬만한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이 잡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아예 그냥 2분할 해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는 메시를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관심을 많이 끌었고, 리그왕을 이번에 메시 때문에 보신 분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다 관심이었는데, 또 경기 끝나고 재미난 거는, 저는 이제 누가 유니폼을 메시랑 바꿔서 입을까? 메시의 역사적인 파리 데뷔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랭스의 골키퍼가 라이코비치인데, 라이코비치가 아들을 이렇게 경기 끝나고 경기장 피치에 안고 와가지고 메시에게 사진 하나 같이 찍어달라고. 근데 저는 보기 좋던데요. 예, 아이도 귀엽고 메시도 아우 괜찮다 해서 딱 안고 이렇게 사진 찍는. 일반적으로는 안 그러죠. 이 아이가 얼마나 메시랑 사진을 찍고 싶어 했으면, 또 이 아빠는 아들에게 선물 하나 딱 이 메시랑 사진 찍는 거 해주고 싶었으면 이랬을까. 예. 일반적으로 경기 딱 끝나면은 뭐 이렇게 아이를 피치에 우승할 때 이런 거 아니면 잘 데려가지 않는데, 데려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예. 상대 선수잖아요. 그러고 팀 동료도 아니고. 아빠가 정말 아들에게 인생을 건 큰 선물 하나 했네요. 예. 메시가 경기장에 뜨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정말 이 파리에서의 메시 데뷔전 이런 일도 있었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경기를 국내에서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텐데, 스부스가 이제 메시가 가면서 메부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재영 캐스터의 아주 과한 드립을 아주 듬뿍듬뿍 지난 새벽에 좀 접하셨을 겁니다. 리그왕 좋아요. 이거 무슨 드립입니까? 그리고 메시 오른쪽 심장설, 막 이렇게 메시가 들어갈 때 이렇게 잡았는데 메시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오른쪽인데? 막 이런. 어쨌든 이제 제가 경기 끝나고 이재영 캐스터와 라이브로 연결도 했었는데, 아주 그냥 순수한 친구입니다. 네, 착한 친구죠. 재밌게 봤습니다. 나중에 메시 선발 나오면 막 진짜 폭발하겠어 보니까. 메시가 파리의 데뷔전을 지난 새벽에 일단 치렀습니다. 신고식 제대로 치렀죠. 환영식 아주 세게 했습니다. 메시가 이제 선발은 아니었고 후반전에 들어갔는데 66분에 네이마르 대신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추가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한 30분 정도를 필드에서 이제 메시가 뛰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파울 엄청 당하더만요. 예. 그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려 파울을 3번 당했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상대에게 그냥 걸려 넘어지거나 얻어맞는 이런 플레이를 한 건데, 양팀 합쳐서 최다 파울을 당한 선수가 메시가 좀 됐고요. 90분 풀타임 뛰었던 음바페가 2번 파울 당했고, 메시보다 2배 이상 뛰었던, 그러니까 66분 뛰었던 네이마르가 메시와 같은 3번의 파울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대비하면 메시가 훨씬 더 많은 파울을 당한 거죠. 선발이었던 디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도 파울을 당하지 않았는데, 확실히 메시가 좀 집중 견제를 받았다. 상대 그냥 랭스 선수들이 계속해서 그냥 막 약간 들이받는 이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랭스에서 메시의 전담 마크를 했던 선수는 그 짐바브웨에서 야야 투레라 불리우는 피지컬 몬스터가 있습니다. 마샬 무네시인데요. 이 무네시가 메시가 공을 잡을 때마다 그냥 와가지고 들어받는 플레이를 터프하게 수비를 좀 해줬습니다. 신고식을 해준 건데, 특히 기억하실 거예요. 메시가 하프라인에서 볼 잡아가지고 약간 오른쪽으로 주고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서 이중 추돌 일어나지 않습니까? 먼저 앞쪽에서는 알레시 플립스가 딱 발을 딱 걸어요. 그랬더니 메시가 거기서 안 넘어져요. 무게중심이 좋으니까 막 버텨서 가는데
뒤에 있던 이제 문혜 씨가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아예 손으로 메시의 이쪽 유니폼 멱살을 그냥 확 잡아서 당기더니 그 다음에 또 이 옆통수를 그냥 확 때려가지고 메시가 그냥 아파가지고 했던 장면들이 비쳤죠. 프랑스 언론들이 막 메시 맞는 장면, 막 문혜 씨한테 막 이게 막 이런 장면 막 계속 보도를 좀 하던데, 근데 또 미디어 쪽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이게 어떻게 퇴장을 안 당하냐, 퇴장 안 당한 것만 해도 문혜 씨는 다행이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메시가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메시는 메시였다. 야, 순간적인 번쩍임은 그 짧게 뛰고도 임팩트를 보여주더만요. 이 패스의 어떤 디테일 잘 줍니다. 21번의 패스를 시도해서 20번을 성공시켜서 패스 성공률이 95%였고요. 메시가 메시한 거죠. 볼 경합 장면이 5번을 메시가 가졌는데 그중에 4번을 성공을 합니다. 잘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메시가 굉장히 폭발력이 있었냐 라고만 놓고 보면 그랬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과 그에 따른 적응이 좀 필요해 보인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정리해서 좀 보자면 한 5가지로 요약이 되는 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메시가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에 이렇게 좀 거친 리그 환경에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러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번처럼 약간 전담 마크맨을 붙인다든지 집중 견제가 들어올 겁니다. 이랬을 때 자기 맨마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좀 풀어낼 것인가. 물론 근데 이거는 뭐 메시 약간 숙명가도 같잖아요. 커리어 내내 당했던 일이긴 하는데 그래도 프랑스의 새로운 환경에서 이런 맨마킹이나 집중 견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는 플레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직까지는 파리의 팀 동료들이 메시를 잘 모르는구나. 예. 그 디테일하기는 메시가 갖고 있는 습관, 뭐 어떤 움직임, 이런 세세하게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전체적으로 메시가 어떤 선수인지 알겠지만 바르셀로나 시절에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오랜 시간을 있었기 때문에 메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눈빛만 딱 보면 아이 컨택하면 어떻게 뛰고 이런 게 호흡이 탁탁 나오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아니 다 그러죠. 뭐 첫 경기 뛰었고 30분 뛰었는데 훈련도 그렇게 많이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필요했다. 팀 동료들과 메시가 서로의 어떤 생각, 움직임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움직였을 때 이런 컨비네이션만 맞게 된다면 훨씬 더 폭발력이 더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네 번째는 네이마르가 핏이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살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네이마르 좀 살이 쪘어요. 예, 그래서 움직임 좀 안 나오더라고. 그나마 어찌 보면은 파리에서는 네이마르를 이해하고 있는 선수 하면은 디마리아 그리고 네이마르 정도가 될 텐데, 네이마르 또 바르셀로나 동료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네이마르가 좀 올라와야 이 메시를 어떤 활용을 하는 메시의 어떤 능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좀 해봤고요. 5번째는 전체적으로 약간 그 스쿼드의 정리 그리고 완성도가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파리의 스쿼드가 너무하잖아요. 좀 심해요. 그래서 최적의 조합을 좀 짜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니 이번 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메시나 드락슬러, 에레라 등이 교체로 투입되는 팀이 파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리그하고 챔피언스 리그하고 안배 같은 경우도 문제가 좀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약간 느낌은 메시는 좀 챔피언스 리그에 힘을 좀 집중시키고 리그왕에는 다른 선수를 약간 로테이션 돌리는 뭐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상대에 따라서만 좀 집중을 하는. 근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변화가 있을 경우는 약간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번 경기 보신 분들이 랭스 경기 어떤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냐면 이거 약간 좀 파리 선수들이 좀 쉽게 볼 수도 있겠다.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더 막 플레이도 좀 간결하게 해야 되고 더 이럴수록 막 무자비하게 싸워야 되는데 약간 조금 맥이 빠진 듯한 느낌도 있는데 요런 거를 잘 컨트롤해가지고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포체티노 감독이 해야죠. 제가 봐서 포체티노 감독 난리 났어. 부담 100배입니다. 챔피언스리그 먹고 트래블 정도 해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감을 포함을 해가지고 포체티노 감독이 이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정말 FM스러운 만화와 같은 이 스쿼드를 어떻게 최적으로 하며 여기서 뭔가 갈등 구조라든지 뭐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조절해서 최고의 폭발력을 끌어낼 것인지, 이거는 뭐 포체티노 감독이 목이 되겠죠. 그거 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은 이건 약간 변수가 되겠죠. 이적 시장이 거의 이제 뭐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설이 그래도 조금은 살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간다면 아무래도 좀 파리는 또 하나의 어떤 변화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럴 땐 좀 메시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할지 요것도 마지막에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뭐 이제 A매치 끝나고 나면 메시가 선발로도 뛰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뛸지도 궁금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건
이재영 캐스터가 또 어떤 이상한 드립을 할지, 어떤 좀 과한 또 이야기를 할지. 하지만 응원합니다. 재영아 잘하자. 사랑해. 매부스 화이팅!